자, 10월 16일 오전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비중을 오늘 맞춰야 되는데요. 금리를 낮춘대요. 딱 감을 잡아야 되겠죠. 감 잡으면 하지만 지수가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전 어저께 일단 야간 선물 보고 오늘 금리 하락에 대해서 지금 금리 하락이 솔직히 좀 높은 붓으로 갈아타야죠. 약간 야간 선물 올랐지만 야간 선물은 사실 작아요. 자, 미국에 우리 상장돼 있는 야간 선물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금통위가 금리를 낮추면 원래 채권은 금리가 낮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져도 가격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시장에 돈을 공급해요. 우리가 금리가 높으면 이거는 기준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시장에 돈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는 건 채권도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독일이 금리를 못 높인 유럽은 저금리이기 때문에 1% 미만 0.1%막 마이너스 이런 금리이기 때문에 금리를 못 높이고 채권을 사들였어요. 미국은 금리를 높이고 근데 우리는 올 초에 미국도 금리를 높이다가 말았는데 금리가 올라가겠지 하는 쪽에 파생상품, 결합상품에 건 거예요. 은행들이. 그러니 당연히 쫄딱 망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만기가 여유가 있으면 버티겠지만 만기가 다 끝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빠요. 만기가 한 1년만 넘는다 해도 지금부터라도 금리가 올라가요. 유럽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가 이번에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1.55에서 1.25로 25bp 0.25% 지난번에 낮췄죠. 그거를 낮추겠는데요. 안녕하세요. 근데 12월에 과연 또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디플레이션이 된다 그러면 현물가는 떨어집니다. 물건 가치는 지금 부동산이 올라가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끝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부동산을 파헤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리를 보면 올라가도 막 더 올라가는 것 같지만 막 강남도 뭐 근데 강남이 뭐 특수성으로 올라가던 어쩌던 그리고 뭐 자사고를 없애니까 뭐 강남 뭐 파라군이 생기냐 뭐 이러던 말던 근데 중요한 건 무슨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물가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예요. 물가 채권이 올라갑니다. 마이너스라서 기본적으로 그만큼 소비 성향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소비 성향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이 올라가네요. 이게 뭐 금리가 낮아진다고요? 자, 금리를 낮추는 구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일부분. 근데 금리를 과연 내년에도 낮출 수 있을까요? 그건 봐야죠.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낮추겠죠.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 디스플레이션이 아닙니다. 디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돈하고 가치가 똑같이 보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이미 채권 가격이 올라갔어요. 우리는. 미국도 채권 가격이 올해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3배를 수익받고 이제는 채권이 우리는 특히 레벨이 높아서 서로 눈치 보는 마당에 지난주 50년물 보면 딱 압니다. 물론 어저께 단기 통환채로 1, 2년 단기 통환채로 만기 1, 2년 단기 통환채가 있어요. 1년 채권이 아니라 통환채라고 있습니다. 들어갔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방채들도 많이 풀어놨습니다. 지방채는 재정증권 자 많이 풀어놨고 공공기관 채권도 많이 풀었어요. 물론 작년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빠졌다가 금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20년물 우리 어저께 20년물 딜미스를 했지만 우리가 9,323원 11시 6분 우리도 캡처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님 고객센터로 전화 주시래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20년물을 팔아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중이 나오겠지만 자, 요렇게 진행이 된다. 자, 어저께 금리를 보니까 15점, 얘네가 1.5 어쩌고 한 2, 3인가 매도했는데 3년? 좀 일단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은 이렇게 조금 요거보다 더 그 이후로는 비싼 가격에 거래는 됐어요. 아슬아슬하니까 19-6이라서요. 가장 아슬. 그 이전에 했던 채권들은 더 싼 가격에 얼마 수익이 났겠습니까? 미국이 3배 수익이래요. 우리 지금 아무 말 안 하거든요. 미국이 3배 이렇게 됐다 그러면 1.4 가서 3배. 우리는 2.8에서 1.1 갔어요. 미국이 3배인데 우리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몇 배인가. 이만큼 30년물이든 20년물이든. 근데 중요한 건 채권 쪽으로 기울이려면 초장기채가 떠야 됩니다. 초장기채가 상승을 하지 않고 있어요. 초장기채가 상승을 하지 않고 단기 통환채. 지난주 금요일날 50년물 발행이 0. 말도 안 된다 그랬죠. 금리가 1에서 1.5에 거래가 됐어요. 60%, 66%의 낙찰. 응찰자도 되게 작았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나. 1에 절대로 50년물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저는 1에 안 들어가겠어요. 이게 0.9까지. 내년에 디플레이션이 되면 금리 하락 못 시켜요. 멈춰요. 스톱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등락이 작았어요. 당연히 작죠. 등락이 당연히 작을 때요. 2.8의 시장 금리였을 때 기준금리가 1.5였는데 기준금리가 이게 1.75가 됐을 때는 얘가 2.2였어요. 근데 이 격차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1.5인데 시장금리가 1.1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제는 억지로 얘가 떨어져서 얘가 올라서 1.5에 이거는 채권금리입니다. 시장금리가 1.25가 돼버리니 이미 다시 이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변동성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말하는 기준금리 바로 7일물 콜 7일 은행끼리 거래할 때 은행이 막 돈 싸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주세요 이러면 그때 골금리예요. 기준금리. 근데 지금 채권금리가 거기다가 이제 또 문제 하나가 우리 저금리에 대출 들어갔었잖아요. 그거 발행하려면 뭔 돈으로 하겠어요. MBS라는 채권을 발행해요. 근데 얘 바로 못 팝니다. 얘 이대로 빠졌어도 얘 요게 이게 만기가 돼야지 돼요. 여러분 대출이. 그러니 지금부터 이 MBS가 이제 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뭐 어찌됐건 뭐 거기다가 라임이 있어요. 라임 사태가 뭐 한배 중단 안 되면 뭐 괜찮겠지만 ABC 채권이 있습니다. ABCP 이미 망했어요.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ELS나 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독일 채권 그런 채권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기가 짧아서 또 머리는 또 썼어요. 만기가 길면 금리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독일 채권은 왜냐면 이자 확정이니까 헷갈리신 거예요. 원금 확정이 아닌데 이자 확정 4%막 이렇게 원금은 1억 이상인데 싹 가지고 이자만 100얼마씩 대법 맞고 끝나는 거죠. 자, 지금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비중을 슬슬 잡으셔야지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자, 우리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홍사. 자, 우리 벌려놓은 놨죠? 몇 개씩. 자, 이렇게 아침 타임에 올라가네요. 근데 아직 더 시작해 봐야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 채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자, 아직 뭐 세게 채권 지수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채권 지수는 또 얼마든지 변해요. KTB 지수 그리고 여기에 환율은 지금 제가 안 봐요. 이건 장 시작과 함께 거래되는 환율이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10월 16일날 수출 내고 물량이 나올 시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율은
뭐 중국은 살짝 평가 절하. 자, 플러스니까 1달러 바꾼데 0.01 더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예요. 근데 KTB 지수가 마이너스 0.04예요. 요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요. 세게 오르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 지수 오른 거 대비 지금 콜이 좀 세게 올라가는데 이건 얼마든지 자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자리를 찾아가요. 그래서 비중대로 이제 하셔야지 돼요. 쫀쫀하게 비중대로 갈아타는데 자, 지금은 콜 단타도 제가 들어가요. 콜 단타도 들어가서 푸대치도 잡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콜 단타를 들어가서 푸대치를 걸지를 볼 거예요. 지수가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일단 안 팔리면 기본 물량 빼고요. 붙잡아야죠. 저점으로. 그렇지만 팔아야죠. 오른 만큼 해서. 지금 현재 34%다 그러면 자, 오늘 콜이 좀 작아요. 작은데 그게 작은 개념이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거의 8에서 10을 맞췄다가 자, 요게 8에서 10을 맞췄다가 싹 빼고 2 정도던 2.5던 3 빼고 다시 6을 넣었지만 그때보단 커요. 왜냐면 자금이 또 늘어났어요. 단타가 들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비중을 이렇게 맞췄지만 우리도 오늘 추가한다 그러면 20% 내에서 단타를 칠 거예요. 20% 내에서. 얘 대비 20% 내에서. 그러면 얘는 9 정도까지 물리면 늘어나요. 하지만 기본 물량하고 같이 빼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으로는 자, 아침에 적정 콜을 단타를 치면서 기본 물량을 빼나가겠습니다. 물론 시간 프리미엄은 아침에 빼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침에 이따가 단타로 늘리기 전이어도 우리가 10대 10은 아니었잖아요. 10대 10은 맞출 수는 없어. 10대 10은 맞추면 엄청나게 콜이 많은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마이너스 났던 거에 매입 기준으로 생각하지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벌어서 여기다 비중을 맞추셔야지 돼요. 그래서 비중을 맞출 건데 자, 일단 이렇게 아침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시간 프리미엄 10% 빼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최소 25% 이상 매도가 콜을 먼저 들어가고서 단타를 들어갈 거예요. 있는 거 안 팔고 단타 치다 방향 싹 바뀌면 누가 책임져요? 자, 안녕하세요. 비중을 그리고 오늘 이제 금통이 금리 나오는데 금리 여부가 내년까지 과연 그리고 어저께 자 IMF에 뭐 그 얘기는 뭐 다 있었고 뭐 돈을 풀어라 이러겠죠. 근데 오늘 오전에 금통위까지 봐야 되는데 콜로 봐야 되는데 일단 미군 실적이 좋아서 올랐어요.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의 우리를 엮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아침에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는 20%를 사야 되겠지만 아니요. 그냥 20%를 단타를 치겠어요. 20%를 단타를 쳐서 20%에서 30%를 남겨요. 헷갈리시겠지만 20만 원일 때 6만 원 남기겠다고요. 자, 요렇게 해서 추가를 하지 바로 기본 물량을 콜에 또 투입은 안 해요. 자, 단타를 가지고 물량을 좀 콜이 적으신 분은 더 남겨야 되겠지만 기본 물량 빼나가면서 오늘 만약에 6대 10인데 기본 물량이 더 작으시다 그러면 더 많이 빼야지 돼요. 왜냐고요? 5대 10까지 만약에 10대 10이었을 때 5대 10을 만든다 그러면 5대 10으로 시작하신 분들 안 팔면 안 돼요. 더 많이 빼서 한 1만 남기고 내일 올라가면 내일 다시 잡더라도 수익이 적잖아요. 마이너스를 떼우는 금액인데 그러면서 우연히 이러다가 푸시 살아나든지 콜이 우리가 비중 맞추기를 들어갔는데 콜이 살아나지 그렇게 해야지 그냥 한쪽으로만 비중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지만 아침에 콜을 올라갈 때 팔아야지 콜 빠질 때 파는 게 아닙니다. 적절히 콜을 팔면서 단타로 물량을 늘려가세요. 단타 너무 싼 걸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늘 들어간다 그러면 단타는 얘가 200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중을 안녕하세요. 맞추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닫겠는데요. 안전하게 지금 비중 맞추기가 힘들어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베이시스가 일단은 1이에요. 콘텐코가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늘리십시오. 자, 일단 마감을 하고 3일간 예. 오늘 보고요. 오늘 보고 아침에 그럼 콜을 조금 더 많이 매도하십시오. 풋은 그대로 두고 자, 맞아요. 장 위에 또 한번 걸어놓는 거 올려놓고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원방으로 들어오십시오. KK님은 지금 고객센터에 전화해 주시면
된다 그런 어떻게 해주신다 그러네요. 제가 월요일만 오늘 봤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오십시오. 전화 거셔야지 돼요. 그럴걸요? 네. 자, 네, 또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